네, 정치권을 키워드로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오늘은 안철수 네. 전 대표 얘기를 해주실 모양이네요. 처음에는 한 신문에 조그마한 기사로 시작을 하더니 급기야는 새정치의 상징이자 지난 총선 때 돌풍의 주인공이고 주역이었던 대표가 현직에서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눈높이나 행동과 국민의 눈높이와 행동은 너무 다르다. 그거를 법이라는 규정 하나만으로서 옳으니 그러니 하기에는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안철수 대표의 사표는 과연 사퇴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안철수 대표가 대권 도전할 때 지금 현재의 모습과 구조로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철수를 일단 해서 더 좀 준비하려는 생각까지 겸한,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안철수 과연 사퇴한 건가 철수한 건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네. 단지 책임을 통감하고 그냥 물러났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통감하는 정도가 좀 그런 것 같고, 또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상임위 같은 데 활동하시는 걸 보면은 이분이 또 다른 또 많은 준비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가 있어서 복합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상황 판단과 위기 대응과 리더십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까,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거죠. 예. 가령 저거를 이제 법의 문제로 법으로 옳으냐 그러냐라고 따지지 말고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에 무언가로 덮친 위기다, 상황이다. 예를 들면은 좀 극단적인 표현 같습니다만은 국가로 봐서는 브렉시트가 터졌다든지 천안함 폭침 사태가 있다든지 메르스 사태가 생겼다든지 세월호 사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홍수라도 벌어졌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예.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이때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고 수습할 것이냐, 그것이 리더의 자질이면서 또 리더의 조건이기도 하고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한데, 안 대표의 말 중에 가장 독특한 말은 사실 아닌 걸로 보고받았다는 말이에요. 예. 여기서 사실은 난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리베이트다 아니다, 위법이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보고받은 것인지. 그런데 일단 리더는 그때부터 안철수 대표에게는 오히려 그 리베이트 의혹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 안 대표의 행동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적인 문제하고 다른 거죠, 이 문제는. 진상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상황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이걸 해야 되는데, 과연 이때 상황 판단은 어떻게 됐으며 위기 대응이네. 이건 문제점이 정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아닌 걸로 보고를 받았다고 할 경우 그걸 논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허위 보고를 해서 그렇다고 하거나, 또는 무지에 의해서, 또는 안 대표가 그렇게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진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냈거나, 둘 중에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검찰이 구속이 한 사람은 되고 또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금까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안 대표는 사퇴할 이유가, 사퇴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 대표가 책임진 거는 그 사람들이 문제점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걸 국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그 외 한 행동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분이 사실은 대권 경쟁을 보는 국민들에게는 이 점이 제일 각인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집단에도 크고 작은 일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저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새정치의 잣대로 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또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람들 중에서는 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 세 분 정도. 박선숙 전 상무총장, 왕주현 사무부총장, 이제 김수민 의원인데, 이분들 말하는 걸 보면 처음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검찰에 불려가면 발뺌. 왕주현 같은 난 리베이트 몰라요 하던 사람이 구속까지 됐단 말이에요. 또는 모르세.
뭐 어떻게 좀 거취를 좀 정하지 않겠냐니까 뭐 그냥 이런 방법 얘기도 없이 그냥 모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치를 하고 있고 부정치 모험 세트 같다 이런 얘기죠. 네. 동영상 오늘 신문 한번 보시죠. 오늘 국민의당 리베이트 후 박선숙, 김수민은 검 칼날 앞에서 깨져버린 공생. 그러면서 김영희 공천에 깊이가 아니라 편향 같다는 말이 돌 정도였는데 당의 지시 따라 당이라는 건 여기서 회계 책임자인 박선숙 혹은 왕주현 라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박은 부인한다 이가. 그러니까 재수의 딜레마라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진술할지 모르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양쪽 다 조사해보면 호언이 드러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였다 이거죠. 이거는 새정치스러운 거하고 전혀 다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초해서 정치를 지금까지 해온 선거를 치른 안 대표로서는 그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관련자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지금 이것까지는 홍보가 관련된 리베이트 의혹인데 관련자들이 언행을 볼 때 30세 비례대표가 어떻게 됐느냐 이 궁금증은 제가 의문이라고까지 하거나 의혹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신문 다시 보시죠. 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직전인 3월 17일 김 의원이 서울 노원구 안철수 후보 선거 사무소를 찾아가 안 전 대표를 만날 때 동행한 사람도 박선숙 의원이었다. 이후 열흘이 채한데 김 의원은 당 선대위 홍보위원장에 임명됐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까지 받았다. 국회의원이 300명밖에 안 되고 비례대표는 전체 합쳐봐야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30세 나이가 아니라 사회 연륜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비례대표가 되고 당의 그 중요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인 홍보위원장을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부친이 말씀하신 대로 백설공주가 아니라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었던가. 저는 여기서 무슨 한간에서 얘기하는 금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청년들의 상징으로서 뽑으려고 하면 전국 청년들을 상대로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 공모를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절차 없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덥석해놨냐. 이 부분은 그 경계, 제가 얘기하는 건 금품 의혹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까지도 궁금하긴 하나 그 전반적인 과정이 두고두고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회 때까지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돼야지 검찰이 이걸 수사하지 않는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항상 검찰이 수사한 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문제된 거의 일부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죠. 이 문제 두고두고 오래 갈 겁니다. 특히 이제 재수의 딜레마에 빠지면 이분들끼리 무슨 발언을 하려는지 또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의 사표로도 끝나질 않고 이건 언제나 내연하는 것이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건 뭐 별거 아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다. 어느 30살짜리가 지금 친인척을 국회의원 5급 인턴 비서로만 시켜도 말썽이 나는데 이 비례대표에다 홍보위원장째를 줍니까? 말도 안 되는 놈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되고 여기에 또 은사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까지도 나중에 진상 반드시 규명되게 될 겁니다. 검찰이 규명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문제제기가 될 겁니다. 네. 보이시죠? 또.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분들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제 정당 차원으로 국민의당을 보면 1인 정당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권 도전 플랫폼 기능을 과연 저 정당이 할 수 있는가? 비단 38석이라는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집권을 하게 되면 그 또한 엄청난 소수당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넘어선다 하더라도 과연 저 정당이 저렇게 일을 하는 것이 엉성하게 처리하고 자기네들끼리 그 측근들끼리 일을 핵심적으로 해온 사람들끼리 그냥 나는 모른다 발뺌한다 하는 이런 관계에서 과연 이분들이 대권을 잡는 안 잡는 건 모르는데 도전을 할 수 있는 진지 플랫폼으로 기능이 과연 있을 것이냐. 이 점에 관해서 오늘 중앙일보 한번 보시죠. 박지원 대표의 말입니다.
대표 물러난 안철수 공보위원과 의총은 빠져 박지원 안철수와 새정치와 내 헌정치 전무가만 잘 됐고 이것도 기가 막힌 말입니다만은 박지원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이기 때문에 안철수 이미지로 갈 것이라며 구정치 하드웨어만 접목시켜보면 당이 굴러갈 수 있으니 역설적으로 구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뒷부분보다는 안철수 당이라는 걸 비대위원장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저런 1인 정당이 이 시대에 맞느냐. 또 저런 1인 정당 속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저런 자질과 귀속감, 조직에 대한 열정과 헌신성과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저 대권 도정이라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철수한 안철수 대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또 보여주시죠. 인맥 쇄신 새정치 복원 대권 전략을 다시 짤 것 같다. 이 인맥이라는 게 지금 박지원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안철수 인맥 중에서 양쪽 간에 알력이 있다는 것도 시인을 하셨는데 예. 지금까지 저런 인맥을 가지고서는 저게 인맥이라고 할지 인의 장막이라고 할지 저것에서 벌어진 문제점을 가지고서 도전한다고 지금 어디 뭐 문고리 매진방이니 하고 하던 그런 얘기도 해자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일이 잊지 말라는 법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제대로 알았는지 또 하나는 땅에 떨어진 새정치를 새롭게 어떤 형태로든 복원되지 않으면 그럼 대권 전략은 저건 뭐 하나마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사퇴하면서 철수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에 또 하나 보시죠. 예. 저는 이 이슈가 제일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안과 박의 전선 이상 없을까? 네. 자, 지금 3당이 비대위원장인데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까지 겸한 경우에는 또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한 경우는 국민의당 그리고 구체적으로 박지원 의원밖에 없습니다. 정진석, 또 김희호, 또는 우상호, 김종인 이렇게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소위 대권을 다 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 박지원 대표가 내 박지원 대표를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압니다만은 자, 이와 같은 상태로 쥐고 있는데 과연 안과 박 사이의 공동정선이나 이 롤 역할에서 과연 끝까지 이상이 없을 것인가 할 때 보는 관점이 저는 뭐 이상이 생기라는 것이 아니라 인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은 박지원 대표는 호남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호남의 이익을 봐서 누가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 호남에게 집권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집권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느끼는 길을 열어줄 거냐 하실 때 과연 그냥 나락에 떨어지고 저렇게 인맥이나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끝까지 오매불랑 핥고 있을 것인지 예. 또 여기가 세력이 커지면 안철수 대표는 또 자기 입지가 궁해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손학규 대표가 오너니 어쩌니 해서 이 아마 윤앵커 말씀대로 이 두 분 사이가 저게 언제까지 공동전선이 이상이 잘 운하에 갈 건지도 하나의 관전법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잘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종래 교수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